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수소가 뭐냐, 우리가 수소를 막상 수소가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들이 기체고 색이 없고 무미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수소는 원래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빅뱅 후 핵합성으로서 최초로 만들어진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수소죠. 수소가 나와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 외에도 원소 주기율표에 118가지가 있습니다. 118가지는 자연에서 있는 원소 98개하고 94개하고 그 다음에 인공으로 만든 94개, 그래서 118개가 지금 현재 있고, 지금 오가네소이라고 한 것이 지금 118번 원소로서 현재 주기율표상의 마지막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는 원래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1760년에 헨리 캐번시가 이제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라보아제가 수소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는 우리 자연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동위원소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1 수소, 제2 수소, 제3 수소, 우리 편리하게 이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소는 제1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 수소는 우리가 이제 중수라고 하죠. 중수소, 제3 수소는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일중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지금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이 일중수소가 99.98%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중수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D2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중수소는 T2O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삼중수소는 우리가 원자핵에서 연료봉 같은 것을 거기다가 이제 보관할 때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상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1중 수소를 얘기한다. 그래서 자연에서 제일 많이 발견된 수소라 그런 얘기죠. 물론 실험실적으로 이제 제7 수소까지 있는데 이것은 자연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소나 삼중수소 같은 것은, 특히 삼중수소 같은 것은 이렇게 방사능 물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6 리튬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중수소를 만들어서 수소폭탄 같은 것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최초로 나온 수소가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뱅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가 처음으로 설명하는 우주론 모형으로서 138억 년의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되었다고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뱅 발생 1초 후에 수소가 나오고 3분 후에는 헬륨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92%의 수소 92%와 헬륨 98% 정도, 이제 8%로 원시 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까지 원소들은 핵융합으로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 이제 지구 외에도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번호 37번까지 보면 당연히 지금 보면 수소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상에는 수소가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 물속에 수소하고 산소로서 화합물로서 존재한다 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양자 하나, 전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학교 때 충분히 배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상에는 수소가 어디에도 존재하는데, 어디에?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 같은 데 물에,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 바이오매스 또는 이제 하수 같은 데 존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소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볍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수소를 발전하는 방법은 어떻게죠?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이렇게 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연료전지에서 또는 수소 자동차에서 쓰는 그런 데서 액화수소를 갖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다방면으로 그동안에 써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은 몰랐었죠. 지금 모르고 있다가 이제 60년대는 이제 LPG, LNG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에너지나 수송 쪽으로 지금 많이들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의 약 10% 정도가 수소로 되어 있다. 무게로 볼 때. 그래서 수소는 우리 몸에 보면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DNA라든가 물, 비타민도 가만히 보면 수소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한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것도 수소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는 공기보다 14배 정도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 수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십니다. 수소가 공기보다 14.5배가 가볍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하면 왜 14.5배냐 그러면 우리가 공기는 뭘로 되어 있죠? 우리가 나이트로겐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오토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거야 편의상 우리가 79% 정도 함유하고 있고 요것을 21%도 공기 중에 존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질소는 원자량이 14 곱하기 2 곱하기 뭐죠? 0.79 또는 79하고 플러스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죠. 16 곱하기 2 그 다음에 뭐죠? 곱하기 0.21 해갖고 뭐죠? 여기 이제 수소는 1이죠. 그래서 H2니까 2로 해서 하면 약 14.4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편의상 공기보다는 14배 정도 가볍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는 발화 온도가 527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 수소 온도는 마이너스 253도. 수소 자동차에 쓰고 있는 액화 수소 같은 거는 마이너스 253도로서 액화를 시켜갖고 탱크로 저장을 해갖고 수소 자동차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같은 것은 CO2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탄소 사이에서 수소 사이로 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프롬 카본에서 투 하이드로젠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세계가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요새는 기후혁명이라는 얘기를 기후혁명이 뭐죠? 모든 이제 세계 기업들이 앞으로 카본을 많이, 즉 CO2를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카본 시대가 아니라 수소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그러면 정말 위험한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요. 우리는 수소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위험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가장 큰 게 뭐죠? 수소 폭탄이다. 수소 폭탄. 이게 이제 1960년 소련, 지금의 러시아에서 차르본바라는 것을 만들 TNT 5천만 톤 정도 킬로톤의 폭발력을 하는 걸 만들었었어요. 이분은 이제 수소 폭탄을 만들 때는 이제 에드워드 테일러라는 분이 죽으면 참 처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37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하는 이런 이제 힌덴부르크호가 있었습니다. 10회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이 누조지에서 레이크 우드에 착륙하자마자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소가 위험한 이제 수소 문제가 아니더라는 게 1997년대에 풀렸습니다. 그것은 밖에 날씨에 관련해서 정전기에서 폭발한 거다. 그래서 힌덴부르크가 수소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었다 그런 것이 규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죠? 2019년도 우리나라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강릉에서 탱크가
폭발해갖고 인명 사고가 있었던 거죠. 이게 처참하게 했죠. 이건 이제 원인을 발표해놓고 보면 너무 단순한 것을 안전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었죠. 또 하나가 있었죠. 그해 2019년도 6월 10일 날 이제 이것이 이제 외국에서 뭐꼭 요건 신문에 같은 데 이제 거의 안 났는데 노르웨이에서 여기 이제 수소 충전소에서 폭발을 했었어요. 폭발을 하고 상당히 그때도 안 좋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모터가 아니라 도요타 쪽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데서 폭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크게 보도를 안 했어요. 강릉 폭발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소는 얼마나 안전한가. 그렇게 되면 수소는 상당히 안전하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DOE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수소차하고 가솔린차, 즉 휘발유차하고 동시에 불을 붙여봤더니 수소 3초 후에 수소차는 어떻게 안전벨이 터지면서 이렇게 수소가 위로 시속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휘발유차는 이렇게 3초 후에 얘가 불이 붙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1분 30초 정도 되니까 이 가솔린차는 완전히 전소로지만 수소차는 이상이 없다. 즉 우리가 LPG 차가 나올 때 굉장히 우리는 위험한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수소차도 이렇게 안전적인 것만 이렇게 구비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2019년도에 노르웨이에 수소 폭파 사고 있는데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지금 수소 충전소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되죠? 인천국제역에 공항 제일터미널 옆에다 수소 충전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수소가 안전하다고 또 안전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는 데서 나는데 너무 근접해서 설치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런 데는 충전 탱크로리로 하는 것보다는 파이프라인이나 그 자리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지금 안 된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이제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수소 모빌리티 에너지 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뭐 회사 특정 업체로 쭉 돼 있는데, 한결같이 느끼는 거면 전부 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참관해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게 수소차구나. 이거 원리가 뭐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수소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도 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라는 건 뭐죠? 액화수소하고 공기하고 만나서 전기를 발생하죠. 전기를 발생해서 모단을 걸려서 자동차 바퀴로 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파이프 테일, 우리가 말하는 마우라에서는 물이 배출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를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소차만 아니고 버스, 뭐 요새 이제 지게차라든가 다양한 이제 전동화라든가 기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비행기 쪽도 이제 앞으로 수소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탄소사에서 수소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소는 제가 지금 앞에는 수소가 뭐라는 걸 설명하면서 에너지하고 수성분에 대해서 수소가 어떻게 쓴다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생활수소 분야, 생활수소 분야에서는 우리가 수소수, 그래갖고 2019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과대광고로 문제가 됐죠. 그런 것들이. 수소는 물에 잘 안 녹는다 이거죠. 한 20도에서 1.5 ppm, 1.5 pp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안 녹는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 수소는 얼만큼 적냐,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보다 더 적다. 그래서 수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느 구석구석에 다 침투를 빠르게 확산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소를 가지고 우리 이제 의료 쪽에서는 한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수소의학 논문이 약 1,800여 편의 논문이 동물 실험, 임상 실험에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소수만이 아닙니다. 수소를 어떻게 우리 몸에 흡입을 한다든가 뭐 주사를 한다든가 그런 논문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7년에 걸쳐서 작년에 수소 의료라는 책을 써가지고 의료계에
감수를 받아갖고 이제 수소책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같이 그런 질병에 대해서 다 예를 들어서 암에는 수소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아토피 같은 피부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코로나 같은 데도 수소가 어떻게 효능을 나타내는가 그런 것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 머신 메디신이라 그래갖고 앞으로 수소는 왜 그러냐 앞으로 미래에 수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수소는 안전하다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수소는 어떻게 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즉 무슨 얘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유해한 활성산소하고만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물로 배출한다. 그 다음에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 어떤 질병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수소 가스의 농도는 우리가 폭발 범위 안에서 즉 수소를 우리가 의료 쪽에 쓰는 것은 4만 ppm 즉 4% 이내로 쓰게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화장품 쪽으로는 저희들이 개발한 게 이제 수소가 기체만 있는 게 아니라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어요. 이 고체 수소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어떤 이제 여성들 화장품이 이제 10월달에 아마 우리나라에 소개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외국으로만 전량을 수출했던 회사인데 이제 이 조해 하이드로젠이 우리나라의 수소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저희 협회에서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여성들이 또는 이제 사람들이 외출 후에 집에 와서 마스크팩을 할 필요가 없고 에센스나 로션이나 영양크림 같은 걸 바르지 않고 이거 하나로 끝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화장품도 스마트 코스메틱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적으로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중점적으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소로서 이제 농업을 하는 거죠. 다음에 제가 본강에 들어가서는 수소 농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인삼의 묘상 같은 걸 보니까 또요. 지하수나 수돗물에서는 단단함이 썩는데 수소수에서는 대략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큰 게 제가 인삼을 수소로 숙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수소가 뭐라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